네, 앞서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가 오늘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와우넷 온라인 증권방송에서 온라인 시황 설명회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와 14년도에 유망한 기업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녁 9시에서 10시 와우넷 온라인 증권방송을 청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을 다시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몰캡 관심주고요. 신한금융투자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예고를 할 때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기업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애널리스트 데이를 맞아서 2014년도에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당첨 포부를 또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진행대로라면은 역시 구성하는 섹터 반도체나 뭐 IT 모바일 이쪽 아니겠습니까? 뭐 가전이나 좀 그렇다 치더라도 자,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인 것 같은데 어떤 기업입니까? 예, ISC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ISC. 예,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좀 작은 기업입니다. 도표통에서 보시면 성장 추이를 보겠지만은 외형이 금년에 600억 정도가 안 되는 작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30% 후반대를 훌쩍 뛰어넘는 대단히 좋은 기업이고요. 이 강소기업이라는 부분은 2013년 5월 달에 WC300이라는 프로젝트에 역시 이제 선정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쪽이고요. 테스트용 소켓 업체고요. 특히 이제 그 러버 방식이라는 그 방식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 업체가 되겠고, 당연히 삼성전자, 인텔을 포함한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주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이제 반도체 투자 확대가 가장 큰 모멘텀으로 말씀드렸고, 2014년에는 성장성이 좀 일어날 거다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동안에 주가를 억눌렀던 부분이 이제 GMEMS라고 하는 멤스 파운드리 관련 자회사가 있는데, 네. 이쪽 부분이 2014년부터는 좀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좀 새롭게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래서 외형 600억이 안 되지만 높은 뛰어난 수익성을 바탕으로 시가총액은 1280억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기업을 딱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시장에다 쭉 뿌려보고 이제 반응을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이 ISC는 테스트 칩, 리노공업하고 좀 비교가 된다고 얘기가 있군요. 예. 방식은 좀 다르고, 이 테스트 칩 같은 경우는 리노공업이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것 같고, 그 멤스, GMEMS인가요? 네. 예. 이게 300억 투자 정도 되나? 투자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약점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셔야, 네, 대응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제 되겠습니다. 자, 회사에 대한 소개도 하고 구체적인 여기 하는 사업도 좀 알아볼까요? 예,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일단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위치하게 됩니다. 핸들러 위에 이제 탑재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출하되기 전에 이게 양품인지 불량품인지를 일단 이제 디바이스의 반응 상태로 점검해 주는 쪽입니다. 사실 소모성 부품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7만 회에서 15만 회 정도를 사용하고 나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반도체 생산하고 이제 관련성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테스트 소켓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방식이 핀 방식이냐. 네. 그래서 핀 방식 하면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이제 시가총액이 3,100억 정도니까 시가총액의 2.5배 정도 될 수준이고, 이 러버 방식은 사실은 이제 수율이라든지 가격, 납기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양산 쪽으로 본격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작지만은 러버 방식에는 글로벌 1위 업체가 바로 이 ISC라는 회사가 좀 되겠고요. 제품은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실리콘 러버로 해놔가지고 이런 제품이 되는 형태고, 최근 들어 이제 버닝 소켓이라든지 또 스프링 핀 방식도 좀 나가고 있고, 역시 핀 매출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느냐? 흔히 이제 우리 인텔 얘기하면 CPU가 되겠죠. 이쪽엔 주로 이제 R&D용으로 쓰이게 되겠고요. 당연히 CPU 쪽은 인텔이 주 거래처가 될 거고요. DDR,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입니다. AP 쪽은 당연히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낸드 이런 쪽에 쓰이는 쪽들이 되겠고, 매출의 한 50% 이상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거래처를 따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니셜로 표시를 해놨지만 네. 역시 이제 글로벌 이제 인텔이 이제 뭐 28% 되겠고,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샌디스크 이렇게 안정되는 업체들을 갖고 있고, 이들 업체 매출 비중이 83%이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반도체 산업과 성장을 같이 하는 그런 산업의 핵심이고, 러버 방식에서는 전 세계 1위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001년에 설립했고 2007년에 코스닥이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자제품, 전자기기, IT의 쌀이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사용자들은 반도체 보기 굉장히 어렵죠. 뜯어봐야 되는데 사실 봐도 모른다. 이게 정답이 아닌가.
뭐 버닌 테스트, 버닌 소켓이나 뭐 스프링 핀 어찌 알겠습니까?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2014년도 성장성이 재점화된다. 이건 어떤 포인트입니까? 예, 일단 성장성이 2012년에 이제 20% 이상 성장이 있었고 금년에는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뭐 몇 가지 사안들이 연기가 좀 되는 상황이었구만. 2014년 성장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시안 공장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라인이 가동되겠고 아직 17라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17라인 투자 여부 그리고 2013년에 매출 감소가 있었던 부분이 모바일 AP 부분입니다. 애플이 이걸 TSMC로 위탁을 생산하네 얘기가 되면서 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의 모바일 AP는 성장할 거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애플에 대한 인텔의 경우는 그동안 이제 R&D용만 했는데 테스트용, 시스템 레벨용으로 또 납품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매출 확대가 된다는 부분이고 도표통에서 보시면 2015년에 외형 1,000억을 목표로 신규 아이템, 뭐 이제 스프링 핀이라든지 그다음에 버닝인 소켓 같은 것도 늘어나겠지만은 네. 앞으로 이제 프로덕션 쪽에 이쪽에 이제 커넥터까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지금 테스트 소켓에 집중됐던 부분을 완화시키고 다른 쪽에서 성장이 일어날 거고 그게 2014년부터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4년에는 20% 이상의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MEMS에 대해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예, MEMS 하면은 이제 초소형 정밀 기계 기술,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기술이 되겠고요. 2011년에 민영화를 했습니다. 민영화를 하면서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현재 ISC는 GMEMS라는 회사, 그러니까 MEMS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49%는 정보통신산업진흥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비중이 좀 높은 편이지만 이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 분야에서 초기에 그 대량 생산 체제로 구축을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CEO도 좀 교체를 하고 있고 MEMS 박사 출신으로 CEO를 교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송도 공장을 가봤는데요. 실제로 대단히 좋은 부지에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구하고 매출거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10여 개 업체하고 파운드리, 외주 생산 계약을 좀 체결했고 2014년 1, 2분기부터는 정상화를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EMS는 보시다시피 도표통에서 보시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10억 달러고요. 상당히 큰 쪽이고요. 또 우리 스마트폰에 방향을 어떤 쪽으로 돌려도 다시 원위치로 되는 게 이제 가속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센서 기술 업체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TLI를 포함해서 일부 업체들이 하고 있지만은 이 회사는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잘 돼야 되고 또 외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여 개사를 통해서 한번 새롭게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4년에는 월 한 1, 2억 정도 매출을 하면서 정상화 수준을 가져갈 거다 하는 부분이고 과연 이게 이제 정상화 안 되면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 정상화 되는 쪽에 기대를 걸고 있고 또 12,300평의 송도의 알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정상화 추이를 주시를 해야겠지만 2014년부터는 정상화를 하는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MEMS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만 잠깐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실적 안정적입니다. 도표통에서 보시면 2014년에 매출액 영업이익이 20% 이상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높은 수익성이 더 낮을 거다. 이게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PER은 금년 기준 11배, 그다음에 2014년 기준 9배 정도. 근데 여전히 매력적인 상황이고 또 배당을 전년도만 하더라도 400원 정도 배당하면 2.4% 배당등 수익률이 됩니다. 2014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확대 그리고 논쟁이 있는 모바일 AP의 성장이 일어난다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업체다. 이런 부분이고 2014년 상반기에 GMEMS 정상화 된다고 하면 주가는 레벨업이 가능할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는 BW 발행을 7월 말에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빠졌지만은 15,000원대는 저점 17,000원, 8,000원대만 뚫어준다면 충분히 애널리스트를 생각하는 목표 주가 22,100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7,000, 8,000원 박스권을 뚫는 모습 좀 보고 삼성 반도체 그리고 인텔의 흐름까지 같이 맞물리는 그런 IT 분야의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해봤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업체 관련 기업인 ISC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부장이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